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전번에는 목하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나도 어깨도 많이 상하고 무릎도 많이 상하고 목하고 허리는 제일 많이 상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깨도 하면서 또 평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예. 곡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네. 어깨 또 손상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네. 치료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하시게 되면 허리하고 목의 손상이 가장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도 많이 다치나 보죠? 예, 어깨도 많이 다치고 무릎도 네, 많이 다치고. 무릎도 많이 다치고요. 네, 무릎은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되나요? 무릎은 브레이크 밟을 때도 네. 다치고 또 대시보드에 부딪혀서도 다치고요. 갑자기 이렇게 부딪혀서, 부딪혀서 무릎에 다치고 손상이 오는군요. 또 어깨 같은 것도 부딪혀도 다치고 또 네. 운전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충격이 오니까 어깨 인대가 찢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인대가 찢어지고 근육이 다치고 심하면 이제 뼈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골절이 오고 네, 그러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교통사고에서 어깨를 이렇게 다쳤다.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나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아프다 외에. 예, 그렇죠. 아프죠, 일단. 네네. 일단 아프고 골절이 되면은 되게 교통사고 나서 어깨 다치는 빗장뼈가 잘 많이 부서집니다. 그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표가 나니까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거는 치료를 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응급실에서는 되게 엑스레이 찍어갖고 뼈가 부서졌는가 안 부서졌는가만 보고 네. 뼈가 안 부서지면 집에 가라는데 어깨가 많이 아플 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인대가 다쳤는가 또 뼈를 싸고 있는 라브룸이라고 그 막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다쳤는가 그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글쎄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별 이상은 없는데 계속 아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대를 보려면은 어떻게 어깨 인대를 보려면은 초음파를 보든가 MRI를 찍든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찢어졌는가가 나오고 네. 또 초음파 같은 경우는 또 염증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또 잘 보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이제 치료하는 그 방법들도 또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대개는 치료 방법은 다 거진 동일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회전근개라고 네. 회전근개가 뭐냐면은 요 어깨 모형인데요. 네. 어깨 안에 그 인대가 4개가 있습니다. 네. 4개가 있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꽉 잡아주고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인대. 작은 인대들이 4개가 있는데 네. 여기 어깨를 이렇게 꼭 둘러싸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영어로 하면 수프라스피나투스라는 근육이 이게 잘 찢어집니다. 제일 잘 찢어지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갔고 이게 웨어 앤드 테어가 달아가지고 또 많이 찢어지거든요. 네. 그럼 50견이 되거든요. 네. 특별히 어떤 이제 그 사고에 의해서 다치지 않아도 노화 현상으로 이제 인대가 닳아진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죠. 사용을 네.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 어깨 손상이 또 오고 통증이 오고 이렇게 통증이 되는 거죠. 오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그 어깨 손상 50견 그게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0견이라는 거는 그 노화 현상으로 오는 어깨 통증은 한 50살쯤 되면 네.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네. 제일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50견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50견 그 자체가 진단명은 아닙니다. 네. 근데 가장 흔한 게 그 회전근개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스프라스피나스라는 그 인대가 있는데 그게 잘 찢어집니다. 그게 찢어지고 나면 그게 붓거든요. 네. 그래서 붓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은 거기 섬유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깨를 이렇게 꽉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 움직일 때 아프고 밤에 잘 때 막 오른쪽 어깨가 오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기도 힘들고 아주 심해지 갖고 인대가 꽉 잡아버리면은 잘 안 돌아가거든요. 나중에 빗질도 못하고 용변 처리하기도 힘들고 무거운 물건들만 아주 아프고. 네, 당연히 뭐 무거운 물건은 더욱더 못 들으시겠고 손을 위로 올린다거나 빗질도 못하시고. 이제 그런 증상이 오는데 그게 달아서 생기든지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 인대가 찢어지든지. 네,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기는 그 프로세스는 아주 비슷해집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깨를 다치셨던지 뭐
가령 뭐 스포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그렇죠. 경우에도 또 어깨가 다치시는 분들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수들이 또 많이 네, 생기죠. 그러시죠. 투수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젊은 분들이 또 팔굽혀펴기 운동하면 또 많이 생깁니다. 너무 또 과격하게 몸을 위해서 근육을 뭐 키운다고 해서 또 과격하게 운동을 예, 해도 이제 또 무리를 운동 주면 중에서 안 다른 되겠네요. 운동은 괜찮은데 엮기 같은 것도 괜찮은데 팔굽혀펴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들에서 오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운동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어찌됐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깨가 손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치료하는 그 프로세싱은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가신다는 그러니까 병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진행되는 거는 늙어서 오는 오십견이나 다쳐갖고 오는 네. 오십견이나 그 정세나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소견 같은 것 MRI에서 보이거나 초음파에서 보이거나 또 환자가 느끼거나 하는 건 다 또 비슷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치료를 이제 하게 되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잘 못 움직이거든. 네. 아프기도 아프고 네.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잘 움직이게 물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심할 경우에는 무슨 뭐 수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나요? 예, 아주 심하면 수술하고 그다음에 네. 물리치료 해갖고 또 잘 안 낫고 그래도 아주 또 어떨 때는 물리치료 하기 전이라도 심해서 잠도 못 자고 또 통증이 아주 네, 그런 극심해질 경우 수가 있죠. 있거든요. 막 네.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하면 네, 앉아있어도 네. 아프다 그러면 일단 네. 거기 소염제 주사를 주죠. 네. 이제 그러면 일단 염증을 깔아앉히고 네.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를 하고 예. 그래도 또 정 낫지가 않으면은 수술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아니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아기가 어렸을 때 아기 앉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손이 이렇게 아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물리 치료를 하고 이런 게 더 적절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물리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 뭐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관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깨 관절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쯤은 또 어깨 통증을 느껴보는 아주 흔한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오십견을 비롯해서 또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또는 뭐 스포츠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깨에 통증이 오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치갑 통증재활과의 김치갑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